현행의 고환율은 투기 세력의 개입이라는 일과성 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보유 외환을 아무리 많이 풀더라도 그것으로 글로벌 신용경제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공연히 외환 보유고만 소진시킬 뿐 환율을 궁극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이다. 환율은 보유 외환을 풀고 있는 동안에만 잠시 진정될 뿐 개입을 중단하는 순간 원래 위치로 되돌아갈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하기 그 이전에 국제 고유가로 우리나라에서 고환율이 형성됐습니다. 견디지 못할 고환율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고환율이 형성됐을 때 정책 당국자들이 보유환을 막 풀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의 기고한 글에서 원인은 고유가에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다가 보유환을 푼다고 국제 고유가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하고 나서 환율이 막 오르고 있을 때 원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밖에 있습니다. 그걸 국내 외환시장에다가 보유환을 팔면 이 바깥의 원인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로 연목구호 하는 거죠.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실제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더구나 정부가 보유 외환을 풀면 풀수록 93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더구나 정부가 보유 외환을 풀면 풀수록 외환 보유고는 자꾸 감소해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본격적인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가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제가 이전 강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환 위기 초창기에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최악의 패착은 뭐라고 그랬죠? 보유한 매각입니다. 보유한 대거 매도하는 거예요. 외환 보유가 헐어가지고 외환 보유에서 보유 외환을 매각하는 것. 이것이 최악의 패착입니다. 본격적인 외환 위기를 자초하는 패착입니다. 자충수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외환 보유고 손실 위험에 따른 위기 가능성 증대. 자,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때 예전에 1997년 IMF 사태 때 한국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그 전야에 가용 외환 보유가 39억 불 밖에 안 남을 때까지 보유환을 막 쏟아부었죠. 그때 교훈을 얻긴 얻었어요. 그래갖고, 보유 외환을 이렇게 대거 매도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도 강만수 장관 당시에 그 교훈을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몇백 달러 팔았습니다. 꽤 많이 팔았어요. 아마 나중에 알고 보면 거의 그래도 1,000억 불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00억 불 가까이 팔았을 겁니다. 아무튼 당시에 제가 이 글을 쓸 때 몇백억 불 정도를 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름대로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자꾸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그러면 보유환을 팔지 말고 정부가 은행들한테 보증을 서주고서 은행들로 하여금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빌려오게 하자. 해외에서 기채해서 달러를 빌려오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은행들이 빌려온 달러를 외환시장에다가 매도하도록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짰어요. 누가 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짜서 강만수 장관님 시절에 그걸 한 겁니다. 은행에 지급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빌려와라. 지급보증 규모를 1,000억 불 책정했습니다. 정부가 시중은행들 상대로 1,000억 불 지급보증을 해주고 1,000억 불을 빌려오라고 이렇게 동요를 했습니다. 이 조치는 괜찮은 걸까요? 이제 여기 써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은행의 해외 기체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도 외환 위험 노출액이죠. 익스포저라고 그러죠. 위험 노출액 기준으로 보면 은행의 보유 외환을 직접 대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은행들이 달러 가문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해주고 은행은 또 대출해 갖고 처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을 해주다가 안 되겠다. 내가 보증 서줄 테니까 당신들이 아예 해외 기체를 해와라. 이제 이렇게 패턴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중에 은행이 상환 불능 상태가 된다면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외환보유고가 유지되다가 대신 갚아주는 시점에 그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니까. 은행이 달러를 해외에서 빌려왔다가 보증받고서 빌려왔다가 만약에 그 부도가 난다면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외환보유고 헐어갖고서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럼 외환보유가 나중에 줄죠. 은행에 지금 대출을 해주면 지금 줄죠. 근데 줄긴 똑같잖아요. 그죠? 나중에 주냐, 지금 주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위험 기준은 똑같잖아요. 은행에 대출해주고 은행이 만약에 부실하게 되면 그 대출을 못 받으니까 외환보유고가 지금 줄었다가 이 중개 완전히 확정이 되는 거고요.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지급보증을 서주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외환보유고가 있다가 은행이 부도가 나게 되면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위험 기준, 익스포저 기준은 똑같은 거예요. 빌려주나 지급보증서주나,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금융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빌려주나 지급보증서주나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 기준은 똑같은 거죠. 익스포저 기준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삼모사인 겁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도토리 키운 사람이 장자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죠. 그죠? 조삼모사. 처음에 아침에 도토리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하니까 원숭이가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당장에 그럼 4개 받아? 그러고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하루 중에 먹는 양은 똑같은데요. 유명한 조삼모사의 고사죠. 이런 겁니다. 조삼모사입니다. 따라서 10월 19일 발표된 대책이 이런 대로, 이 10월 19일에 무슨 대책을 발표했냐면 아까 이 대책입니다. 정부가 1,000억 불 지급 보증을 해줄 테니까 해외 기체를 해와라.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은행의 해외 기체에 대해 1,00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서주는 것도 보유한을 직접 대출해 줄 때 외환보유고가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도 자체를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외환보유고의 익스포저, 위험이 지금, 외환보유고가 그만큼, 1,000억 불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치면 그 중에 1,000억 불이 지금 위험에 노출된 그 외환보유고입니다. 온전한 외환보유고가 아니고 위험에 노출된 외환보유고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신용도 하락에 의해 무엇보다도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거기 참고 표시가 나오죠. 나중에 제가 덧붙인 겁니다. 결과를 보고서. 괄호 안에 실제로도 외평채 2013년물의 가상금리는 대책 발표 직전일인 10월 17일 344bp에서, bp는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0.001포인트죠. 0.0, 0.0이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 포인트를 1%의 100분의 1을 우리가 BP라고 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그러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44bp라는 것은 가상금리가 3.44%라는 얘기죠. 3.44%. 가상금리가 3.44%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기체 나갈 때는요, 만기별로 이제 미국의 국채가 있어요. 미국 국채에 해당 만기가 있어요. 미국은 그냥 미국의 국채도 이름을 만기에 따라 가지고 트레저리 본드, 트레저리 노트, 트레저리 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만기에 미국 국채에 적용되는 그 금리를 기준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위험도에 따른 가상금리, 스프레드라고 그러죠. 가상금리를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면 덧붙이는 가상금리가 10월 17일에는 340bp였는데요. 대책 발표를 10월 19일 하고 나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그 가상금리가 552bp로, 베이시스 포인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46포인트가, bp가 552bp로, 3.44%였던 가상금리가 무려 불과 일주일 사이에 5.52%로 급등했습니다. 필자가 예상했던 그대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94페이지.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계속 보유 외환을 푸는 것은
인체에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하는 것과 매우 똑같은 매우 유해한 처방이다. 반짝 효과는 클지 모르나 부작용이 잠옷 심각하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처방이다. 더 이상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도 실제 집행은 유보해야 한다. 95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처방. 처방의 개요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처방은 어떤 것인가?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보유 외환을 꽉 움켜쥐고서 외환 시장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팔지도 빌려주지도 보증을 서지도 않는 것이다. 처변불경, 상황이 급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말이다. 대신 금리를 낮추거나 원화 유동성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같이 보유 외환의 감소와는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대해도 무방하다. 이거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다 그대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문단이죠. 환율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책의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의 환율 문제에 관한 한 진정 무책이 상책인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몇 시간 전 강의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한번 뒤로 가볼까요? 네,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양이 많아서. 자, 이 처방의 효력 발생 메커니즘 제가 이걸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냥 이걸로 설명 그냥 드리죠. 자, 처음 얼마 동안에는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르겠죠. 정부가 무책의 대책을 쓰니까, 쉽게 말하면, 수수방관하니까, 네,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나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환율이 터무니없는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상당 수준의 기존 외환보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 외환보유가 당시에 2,400억 불이었습니다. 2,400억 불의 외환보유를 사수하는 한 국가부도의 확률은 사실상 제로죠. 그래서 어떤 환투기 세력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외환을 계속 매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외환이 그렇게 계속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 다 설명드린 겁니다. 원화가 약세일 때 1달러 갖고 들어와갖고 원화가 약세일 때 1달러 갖고 들어왔으니까 원화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원화 가지고 원화시장에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원화가 강세가 되면 이거 갖고 도로 달러로 바꿔가면 처음에 1달러 가져온 사람이 나중에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게 한국 돈을 다시 달러로 바꾸면 2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가 2,000원 할 때 1달러 가지고 들어와갖고요. 2,000원짜리 원화 자산 투자한 사람은 나중에 원화가 강세가 돼서 1달러는 1,000원으로 달러 값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기는 한국도 2,000원 갖고 있잖아요. 2,000원짜리 자산 갖고 있으니까 그 2,000원짜리 자산을 요 가격에, 요 환율에 2,000원짜리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이 가격에 바꾸게 되면 2달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 벌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환차익을 도모하는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떡합니까? 환율이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인식된 시점부터는 이제 앞으로 내려가겠지. 환율이 앞으로 낮아질 때 환차익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해가지고 다량의 달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환율이 끝없이 오르지 않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껏 높아지는 환율은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환율은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수출을 촉진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외환 수요는 축소되고 외환 공급 확대되고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없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환율은 하향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정착되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가 의외로 빨라지는 겁니다. 의외로. 이렇게 해서 외환보유고 지키기를 흔들림 없이 사수를 하면 외환 위기는 본격적인 위기로 진행하지 않고 초반부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이 글에서 제시한 처방의 효력 발생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게 바로 궁즉변의 지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죠. 궁즉변. 짝선 궁즉변. 역경이 이르기를. 자, 궁즉변. 역경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궁즉변. 그 다음에 궁즉변하고 변할 변자 뭐뭐하면 통할 통자입니다. 변즉통. 자, 막힐 궁자죠. 사물이 가다가 막혀. 사물이 궁극에 달해. 끝도 되는 거죠. 끝까지 가다 보면 끝에 다다라서 막다른 그 끝에 도달하면 사물의 어떤 상황이 변하고, 변하게 되면, 변하면 통하게 된다. 변즉통. 그 다음에 마지막 대목이 통즉구입니다. 통할 통자. 즉은 뭐뭐하면. 구는 오래갈 구자죠. 오래갈 구자. 이게 역경의 대목입니다. 사물은 궁극에 달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정보가 무책으로 일관하면 환율은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정점, 즉 궁극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 달하고 나면 에너지의 흐름이 변하여 내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궁즉변이죠. 이게 궁즉변입니다. 사물이 궁극에 달하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정점을 치고 내려온 뒤에는 경제의 기회의 정상적으로 수반되도록 해주는 치유의 에너지를 형성시키면서 정상 수준을 지향할 것이다. 이 변즉통입니다. 일단 정상 수준에 이른 뒤에는, 통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오래갈 것이다. 즉 안정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처방이 호가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때 일시적이긴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워진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보유 외환을 풀어서는 안 된다. 금리를 낮추거나 원화 유동성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야 한다. 물론 예컨대 금리를 낮추는 경우에는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금리 낮추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IMF 같은 데서는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 올리라고 합니다. 그거 완전히 거꾸로 조언하는 겁니다. 원래 IMF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실력이 없잖아요. 진짜입니다. 거꾸로 차라리 처방을 안 하면 되는데 거꾸로 처방하죠. 우리나라 오히려 지금 고환율로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고환율 하지 말라고 처방하는 분들이 그 IMF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 말씀은 사실 과한 거 아닙니다. 실력 없는 분들한테 실력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과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도 과합니까? 그러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자, 물론 예컨대 금리를 낮춘 경우에는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금리를 낮추면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국제적으로 자금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금리가 좀 높으면 그래도 도망갈 자본들이 다시 쪽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율 낮아진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있죠. 그것만 보게 되면. 물론 예컨대 금리를 낮춘 경우에는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 역시 궁극에 달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궁즉변이니까 궁극에 달해야 변하거든요. 궁극에 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궁극에 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궁극에 달하지 않게 계속 억누르면 병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병 키우는 거예요. 고통 더 오랫동안 겪습니다. 나중에 치유도 못합니다. 보유 외환을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97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문장. 그러다가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환율을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들이 이미 고환율을 겪고 온 상태여서 어느 정도의 고환율은 충분히 감내해 줄 터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적응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디게 됩니다. 견디다 보면 거기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환율을 충분히 감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이제 외환보유 쌓기를 또 하는 거예요. 보유환을 더 쌓으면서 당시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시켜 줌으로써 수출이 계속 잘 되게 이렇게 활발한 수치의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민들에게 빠른 시기에 춘풍이죠. 아까 제가 춘한, 봄추위를 말씀드렸는데요. 빠른 시기에 춘풍, 봄바람을 선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저, 학문적 지식은 불완전하여 경험과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대처 방안은 필자가 나름대로 경제학 지식과 경제공무원 시절에 1997년 위기의 극복에 참여한 경험, 그리고 경전의 지혜를 융합해 얻은 것으로서 올바른 처방입니다. 올바른 처방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어주십시오.